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주당 탈당설이 본인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가에서 계속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이재명 탈당설의 배경을 비롯해서 정가 움직임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의 탈당설이 최근에 강력히 이렇게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혹시 배경이 있습니까? 저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좀 뜬금이 없어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건 없거든요. 예. 근데 언론에 보도된 건 탈당설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항변한 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탈당설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뭐 이렇게 좀 여기저기 또 묻기도 하고 또 사이트를 좀 뒤져봤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지사의 탈당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8년도에 이재명 지사가 왜 그 공경에 처해 있었잖아요. 예. 뭐 조폭 연루설부터 시작을 해갖고 재판받는 어떤 과정들 이런 속에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거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해찬 대표가 나중에 좀 일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통 정리가 좀 됐죠.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의미에서는 경기도지사로서는 처음으로 탈당설이 나왔고요. 또 다시 탈당설을 찾아봤더니 작년 11월 달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탈당설이 돌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내용입니다. 출처도 없고요. 그런데 이번 탈당설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해요. 네, 강력히 아주 반박을 하고 나서. 그리고 아주 정면으로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탈당설과 관련해서 제가 좀 뭘 찾아봤냐면 소위 얘기하는 댓글은 친문들이 즐겨 찾는 유튜버 또는 사이트들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속에서는 탈당설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그들의 어떤 세계 속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껴지기는 이건 그들 속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친문과 그 다음에 이재명계 이 양쪽이 지금 사실 우리가 잘 몰랐는데 물밑으로는 굉장히 전쟁을 벌이고 있다. 친 이재명과 반 이재명이 지금 그렇죠. 치열하게 그렇죠.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물밑에 굉장히 지금 상황이 있다. 그런데 드러난 걸 보면 이재명이 앞서고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정세균, 이낙연,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재명을 지금 공격하는 모양새거든요. 네.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호남이거든요. 딱 보면. 그러니까 이 시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공격하는 시점이 딱 이재명과 관련돼서 호남의 의원들이 지지 선언을 한 시점. 일부 뭐 몇 명 안 되지만 어쨌든 지지를 보낸 시점에서부터 이 각각의 호남 출신 잠재적 대권 후보들이 공격에 나섰고 이런 상황들이 좀 맞물리면서 상당히 지금 이렇게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을 견제하려는 친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고 여기에 이재명이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 뭐 당당하다는 건 뭐 딴 뜻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좋아. 이제 해볼 테면 해봐. 라고 선언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을 했고 그 후에 해경영 김씨 사건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 일가를 아주 공격해대는 그런 댓글들 뭐 SNS 글을 올려가지고 친문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친문의 낙점을 받지를 못할 경우 이재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탈당뿐이 없지 않겠냐. 독자 노선을 걸을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들이 꾸준히 제기가 돼 왔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낙연, 정세균 그리고 임종석 호남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협공을 하는 그런 맞습니다.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대선 주자들 간의 어떤 견제냐 아니면 문심이 거기에 얹혀 있는 것이냐 이게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심이 얹혀 있느냐. 그건 사실 단언할 수는 없는데, 사실 이 탈당설이라는 게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이유가 탈당이라는 건 되게 이제 이인재가 탈당을 했고요. 뭐 탈당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김민석도 탈당을 하고 탈당을 하는 사람들이 1위를 하는 사람이 탈당하지는 않거든요. 이인재가 탈당한 것도 광주에서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이 나온 거지. 선두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능성이 보이는데 조금만 더 하면 대세론으로도 굳힐 수 있을 것 같은데 탈당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이재명은 원톱으로 지금 가고 있는 어떤 모양새, 이낙연은 점점 추락하는 모양새. 이 상황 속에서 1위로 지금 추세선이 계속 올라가는 후보가 탈당을 한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정치적인 복선이 있다. 우리가 지금 가시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복선이 무엇일까? 그 점에서 저는 단순한 어떤 견제가 아니라 이 판이 너무 많이 벌어지게 만들면 나중에 너무 대세론으로 굳혀져서 이게 힘들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판단 하에서 굉장히 치열한 어떤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심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무슨 언급을 했다기보다는 은연중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어떤 좀 탐탁지 않다 그럴까 맞듣지 않은 그러한 의중을 비춰낼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예. 이낙연, 정세균 전현직 총리고 정세균 총리는 매주 월요일마다 독대를 한다고 그러죠. 독대 오찬 회동을 하고 있고 이낙연도 가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를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그 복심들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하더라도 이신전심으로 이재명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너무 커버리면은 지금 1년 3개월이나 남았는데 문재인은 완전히 뒷방노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견제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재명의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로 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깨문들 특히 문 대통령에 대한 구애 작전 러브콜을 열심히 불러대고 있지만 그 복심 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화장실 갈 때 오고 나올 때가 전혀 달라질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뭔가 좀 견제에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정과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 삼국지나 수호지나 보면 저는 딱 그런 게 떠오릅니다.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남을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반을 해봤기 때문에. 배반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재인 비서실장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을 배반했다라고 할 수가 하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대북 송금 그 특검 그걸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서 꽤 오랫동안 호남 민심이 그래서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가지 않은 근원적인 이유도 또 노무현 대통령을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그 열린우리당에 안 간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하는 대목도 바로 대북 수사 송금 문제였거든요. 그런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비서실장 자신의 어떤 가장 친구인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대북 송금을 특검을 받아들인 전 정권의 치부를 수사를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잘 아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믿겠느냐.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를 믿을 수 있을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재보선 후 탈당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재보선 후에 이제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들어가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탈당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내 사전에 탈당은 없다. 탈당은 지금 민주당 없으면 이재명도 없다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제3 후보론이 거론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2등 하는 사람이 문제지 나야 무슨 제3이 아니라 제4 후보가 나온들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서 은근히 또 이낙연을 씹었어요. 네네. 2위 후보가 지금 신경을 써야지 왜 내가 신경을 써. 아닌데 사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나는 별로 그렇게 호감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이 지사가 한 말들은 사실상 대부분
맞는 말이에요. 2위 후보가 신경 써야지 재선 후보를 왜 1위 후보가 신경 쓰냐. 이 말은 맞는 말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재미있는 건 아주 갈라쳐 버렸어요. 지금 극소수가 그러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나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1등 하는 게 당내 그런 여론조사에서 당원조사에서 1등 하는데 누가 나를 너희 그러니까 나한테 탈당을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소수로 지금 그것을 규정지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뭔가 자신이 좀 있나요? 그래도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뭐 지금은 후계자는 아닙니다만은 자기 대권 주자를 결정하는데 뭐 무시할 수 없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경선이라는 게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달라서 국민의힘은 이번에 뭐 100% 그 국민 여론으로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뽑는데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50대 50 아닙니까? 이 경선이 50이고 이쪽이 50이라 불리하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 여론이 100%면 자기가 굉장히 지금 훨씬 더 문신의 폭이 넓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그게 노무현 정부 때로 다시 되돌아가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친노가 완전히 분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골수 친노들도 어느 쪽은 정동영한테 가고 어느 쪽은 뭐 김근태한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분열이 됐는데 역시 그때 그것을 다시 이 교훈 삼아서 어느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내가 대세로는 어느 정도 굳힐 수 있게 3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는 걸 계속했을 때는 친문도 와해될 수 있다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재명 걔가 최소한 20명 이상은 되는 걸로 그리고 친문 쪽에서도 많이 넘어온 걸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대 50명까지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선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쪽을 기웃거리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저도 약 한 50명 내외, 50명 넘는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50명 내외까지는 기웃거리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인태 노무현 정권 때 정무수석을 했고 국회 사무총장도 했는데 유인태 이분이 그래도 정치판을 보는 데는 상당한 안목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계의 원로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인 시각. 최근에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앞으로 지지율 변화도 많이 있을 것이고 재보선이 끝나면은 지금의 이재명 지사가 꼭 1등을 계속 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말하자면 친문 쪽에서 많은 후보들이 들어와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쪽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희망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유인태 전 정무수석 이재명 지사하고 무슨 사이가 그렇게 뭐 나쁠 이유도 없을 것이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또 이재명 지사 간의 어떤 교류랄까? 좀 그런 모습은 보여준 적은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막 살갑게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건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상 이 기자의 질문에 이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 경기도 지사가 그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10만 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중앙정부가 못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보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대답한 부분. 이 부분은 사실 더 둥그렇게 넘어가도 될 부분을 보완한다는 말로써 이재명 지사가 그 다음에 바로 10만 원씩 그냥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힘을 실어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자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판도가 어떻게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건 상당히 그래도 의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이재명 손을 들어줬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과 계속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뭐랄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밀고 당기는 게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앞으로 이제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고 경선에 들어가면은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큰 변수가 될 거예요. 과거에도 호남 민심에 따라서 대권 주자가 결정이 된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네. 그렇고. 당연히. 예. 당연히. 물론 뭐 이재명 경기지사는 안동 분이기 때문에 영남권입니다만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을 지탱하는 그 본류는 호남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경기지사도 얼마 전에 광주를 조용히 갔다 왔어요. 조용히 갔다 온 것은 아니고 말만 조용히 갔었지 또 뭐 언론 브레인은 할 건 다 했어요. 멀리서는 찍혔잖아요. 다 예. 나왔잖아요. 그 이재명 지사가 또 호남에서 상당히 세를 타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 내일 이낙연 대표 네. 또 정세균 총리 다 강주로 쫓아가네요. 지금 이제 호남이죠.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탈당설이 돌고 이런 가장 큰 모멘텀이 저는 호남의 몇몇 의원들, 이 단수의 의원들이 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다. 이런 점부터 상당히 판이 지금 출렁거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산인가요? 민영배 의원이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선언을 지지를 공개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다면은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아니 내 아성을 지금 흔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공격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저는 호남 분들의 그 원래부터의 전략적 그런 이 투표 성향이 이번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고민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호남이 집권했을 때를 한번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충청과 손을 잡았어요.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PK랑 손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PK를 손을 잡았다는 거는 TK와 PK를 분할할 수 있는 그런 이 선거 구도가 됐기 때문에 PK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자 이재명 지사가 안동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TK를 그럼 분할할 수 있느냐? TK에서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표를 얼만큼 잔식할 수 있느냐?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확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으로서는 지역성으로는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총리나 혹은 또 임종석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호남 사람인데 그렇다면 플러스 알파가 뭐냐는 거예요. 즉 이낙연이 그럼 다른 지역에서 어떤 진짜 결정적인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확장성이 지금 두 사람 다 선두그룹의 두 사람 다 호남 분들이 봤을 때 없다. 그러니까 호남의 지지만 갖고는 사실상 권력을 쟁취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후보도 확장성을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재명, 이낙연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은 또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예,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 리얼미터에서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야권의 안철수, 나경원 후보와의 1대1 그런 뭐 가상 여론조사를 했던데 다 박영선이가 이긴 걸로 나왔고 네. 또 엠브레인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뉴스완이 의뢰한 그 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오세훈 후보한테도 박영선 후보가 다 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박영선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를 이길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까? 어떤 건가요? 글쎄요. 여론조사가 하도 들쭉날쭉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일단, 헷갈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리얼미터 쪽을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어쨌든 박영선이 세 사람을 앞서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오세훈한테는 박영선이 오차범위 바깥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쪽으로 와보면 엠브레인 쪽으로 와보면 안철수가 오차범위 바깥으로 지금 박을 앞서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지금 편차가 심한 거라 어디를 딱
는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말씀하셨던 부분 박영선이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앞설 수 있는 무엇인가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글쎄요. 왜냐하면 박영선은 굉장히 늦게 나왔거든요. 다른 야당 후보들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박영선이 뭐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뭐 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무슨 뭐 리드를 할 만한 어떤 그런 계기, 그러니까 어떤 기제를 던져서 이 박영선으로 모든 어떤 공방이 쏟아질 수 있는 기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앞선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좀 모호하다. 뭐 이 여론조사를 어느 쪽을 믿기에는 참 모호한 어떤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재보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론조사 기관에도 속된 말로 마사지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른바 박영선 띄우기 작업이 본격화된 것으로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결국은 우리 유권자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여론조사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앞으로 투표에 임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